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성장 동력인 해상풍력의 항만과 배후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해남 화원산단에서는 대한조선 관계자로부터 화원산단 개발 방향과 추진 상황 브리핑, 대한조선 민간 항만 예정 부지를 시찰했습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특별법 제정과 배후 항만 확충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과 기계 등 기존 지역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적조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수해역은 지난해 8월 폭염이 지속되고 적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수온에 취약한 어패류가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적조 방제 모의 훈련에는 지역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훈련 참여자들은 드론과 기술 지도선으로 적조를 예찰한 즉시 구제 물질인 황토를 살포하고 어선을 이용한 수류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조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원인 분석과 체계적 대책 마련보다는 임시 방편적 단기 처방을 시행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방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기원하며 신청사 신축 기공식에는 곡성 군수 및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용 국회의원,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게 되는 곡성군 신청사는 오는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건립기금 350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총 4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새로운 청사는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 이외에도 주민 편의시설과 광장, 다목적 홀, 전시실, 북카페 등이 마련돼 국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제6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관계자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노인복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어르신 감사 영상편지와 축하 공연, 노인 학대 예방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남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만 5천여 명으로 24.3%를 넘었고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30건, 2021년 368건으로 신고된 노인 학대의 74%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대부분 발생 원인을 보면은 배우자와 그 가족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거, 방임이라든가 정서적인 학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동부권, 서부권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대 쉼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매년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를 위한 사회적 이슈가 커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전남 최초로 스마트 가축시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화순 가축시장은 매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노후화돼 현대화 시설이 시급했던 곳으로 화순군은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치고 한 번에 2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방역 소독 시설, 최첨단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번째 스마트 축산 경매 시장이 됐으며 연간 2,400여 마리의 한우를 거래하고 있는 화순 가축시장은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으로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 거래 가격 투명성 확보 등 지역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 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와 내년이 전라남도 방문의 해인데요. 전라남도가 전남의 관광객 1억 명과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전남 지역 최고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 대반동 유달 유원지에서 청정, 힐링, 생명의 땅 전남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방문회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선포식은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 지역 호텔에서 개최한 것과 달리 전남 지역 최고 관광 명소에서 펼치면서 전남 관광의 매력을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도민을 비롯한 국회의원, 중앙, 기관단체, 휴양, 향후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전남 방문회 성공적 추진을 예감케 했습니다. 네. 요즘 목포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목포에서의 선포식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목포에서 진행된 선포식은 식전 행사와 기념식, 축하,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식전 행사에서는 전남도 도립 국악단이 자랑하는 악의 연대기, 벚꽃춤, 강강술래 등의 공연으로 흥을 돋궜습니다. 네. 기념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개막 선언과 기념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홍보단 출정식과 축하 퍼포먼스와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출정식을 한 전라남도 홍보단은 누리 소통망 활동이 활발한 MZ세대 21명의 인플루언서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 하트광장, 대전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 등 전국 대도시에서 전남 방문회를 홍보하고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홍보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선포식이 김영록 지사가 민선 8기 재선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였는데요. 이번 선포식, 김 지사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로 문화 관광 융성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공약했고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도지사의 문화 관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선포식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행복을 드리고 침체된 관광업계의 신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전남 관광, K 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회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상품, EDM 페스티벌, 드론 나이트쇼, 캠핑 박람회, 숙박 할인 빅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선포식이 전남 관광 세계화를 위한 도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선포식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전남 관광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계속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원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는데 어떤 지적이 있었을까요?
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설치된 사외 배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상 배관이 2차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외 배관 가운데 지상 배관은 배관 선반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이프랙 위에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랙은 부지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해 배관과 충돌하면 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관 선반에는 고압 가스, 화학물질, 위험물 이송 배관과 열 수송관이 뒤섞여 있어 차량이 파이프랙과 충돌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랙으로 인해서 2차 사고 위험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여수 국가산단의 방호 설비가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산업단지의 특성상 도로에는 총 중량 30톤 이상의 화물차 통행이 빈번하고 여수 산단 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18년 32건에 2019년 50건, 2020년 58건 등 최근 3년 동안 140건에 달했으며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처럼 잦은 사고로 도로에 인접해 설치된 지상 배관은 배관 파손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고스란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산업용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충돌로 배관 또는 배관 지지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단하고 내구력 있는 방호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수 산단의 각종 대형 차량들이 통행이 빈번한데요. 방호 설비에 대한 대안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산단 내에는 길이 48km의 파이프랙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원은 방호 설비가 설치된 13km 가운데 약 5.2km 구간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방호 설비로는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와 소방청 등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가스 이송 배관과 열 수송관, 화학물질 이송 배관, 그리고 위험물 이송 배관을 차량 충돌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충돌 하중 등을 고려한 방호 설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소방청 등 해당 기관들이 산단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기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국가산단의 안전을 위해 방안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빛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스테인드 글라스.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이 모여 반짝이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순천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는 유리 공예가 최가람 작가의 시스루 더 글래스전이 열렸습니다. 작가가 살아가면서 겪어온 삶의 무게와 기억, 감정, 생각들을 유리의 투영에 표현한 작품들은 시선을 모으게 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전시 시스루 더 글라스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억, 그다음에 추억, 생각 등 그런 것들을 유리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잠시 작품 앞에 멈추어 서셔서 느껴지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 떠오르는 추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에서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작은 소품들부터 조명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불안감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즐거움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최가람 작가의 공방에선 작은 생활소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색색의 유리를 형태에 맞춰 자르고 조립으로 완성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업 과정 끝까지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빛이 투과되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가의 손끝에서 다양한 기술이 탄생돼 신미성은 물론 내구성까지 살려 새롭게 피어납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공간 카메라타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요람터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와 빛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빛나는 작품들은 우리 모두에게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 기관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구례 자연드림파크 일원에서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피훈련은 국지성 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현상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사태 예측 정보 발령에 따른 산사태 정보 시스템 운영 방법 등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숙지해 산사태 재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안전지도와 함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물놀이 지역 11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구명조끼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했고 물놀이 지역 11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구명조끼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했고 안전관리요원 13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취약지를 순찰하고 긴급 구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웰빙 감초로 불리는 친환경 매실을 6월의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매실의 최대 주산지 광양은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매실 재배 최적지로 꼽히고 있어 친환경 매실을 구입하려면 광양시청에 문의 후 구입하면 됩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